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외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tor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브랜드 평판 2위에 해당하는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힐 텐데요. 그렇다면은 투자자의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해야 매출적으로도 상당히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증권 말 그대로 증권사이죠. 그래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이 HTS와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다면 이런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그런데 이용자 수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이슈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같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영국,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는 매도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 호가 세분화를 시키면서 한국 거래소와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들 모두 이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는 향후에는 장 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도 상장할 계획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는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대체 거래소를 이용을 하려면은 또 어떤 것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뭐를 설치를 해야 하고 이런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대체 거래소에서는 예견을 했었는지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이 없이 만들었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체거래소가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확실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삼성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밤 8시까지,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 증권 테마와 그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최근에는 2월부터 시작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이 참패했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뉴스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봤는데 이 장기 이평선이 481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1월 달에도 2023년 호실적 기대에 하락을 하고 있었다가 이 호실적 기대에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1분기 실적 발표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상승할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그리고 증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